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거래소부터 자세한 수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 0.7% 오른 지점 현재보다는 조금 탄력이 떨어진 2,468포인트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거래소 쪽에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유지하려면 1% 정도 올라줘야 되는데 일단은 안쪽에 약간의 탄력 줄어든 상태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분위기 좋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거의 1.8% 가깝게 오르며 764포인트로 현재는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장세가 현재 한 3거래일 정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거래소 쪽에서 상한가로 마감 준비하고 있는 종목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KH 필룩스입니다. 오늘 KH 그룹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랠리들을 펼쳤는데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5성급 호텔 아시죠? 이 호텔이 블루코브 자산운용에 팔립니다. 블루코브 자산운용이 서울 소유 법인인 서울 미라마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인마크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와 지분 양수도 방식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인마크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요 투자자가 대체적으로 KH 그룹주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 반영됐고요. 매각 차익이 거의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KH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요. 현재도 1,417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종목 3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SMC인데요. 이 종목은 HLB에 피인수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장 거래 제한폭으로 바로 9시 구간에 도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하면서 1,652원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니드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6,100원 선으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니드는 일단 다물 멀티미디어 관련해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니드 로보틱스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추진 중인 다물 멀티미디어의 인수에 참여해서 최대 주주인 베노홀딩스의 특수관계자 라미쿠스의 보유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종목들의 등락 기억나시죠? 다물 멀티미디어도 그때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소니드 같은 이슈로 오늘 함께 급등하는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은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입니다. 중소형 증권 관련 종목들 급등하는 이유 바로 STO입니다. 증권형 토큰이 제도화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관련 종목들 오르고 있는데요.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블록체인 기술회사인 코드박스와 함께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오늘 함께 엮이며 급등했습니다. 네, 2월 2일 목요일도 이렇게 증시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일단 상승하는 흐름이 진행이 됐는데 어제 아시아 증시를 기억을 해보시면요, 대체적으로 FOMC 결과를 주목하면서 잔잔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그 결과에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국내 시장이 조금 강했다, 이 점까지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무리된 일본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27,402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장중에 탄력이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일단은 상승권에 마무리를 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가보면요. 이제는 중국 증시 밀리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거의 1% 가깝게 올랐다는 점이 아시아 증시들 대비해서도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어제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였고요. FOMC 결과와 더불어서 경제지표가 개선된 점이 일단은 반영이 됐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 현재 보시면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285포인트 터치하고 있고요. 심천종합지수는 약보합권입니다. 현재 12,13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조금은 약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마감까지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서 사실 체크할 점이 좀 있는데요. 중국이 대대적인 자본시장 개혁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기업공개 등록제 관리 방법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게 허가제였습니다. 그래서 상장 심사 과정만 1년에서 2년가량 소요됐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치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특권처럼 좀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등록제를 그동안 시범 실시하다가 입법 예고안이 나온 것인데요. 결국에 앞으로는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가지고요. 과연 이 소식이 어떤 변화를 이끌게 될지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콩 증시 보합권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입니다. 22,000선은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시 좀 중요합니다. 환율이 오늘 급락해가지고요. 환율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불안이 완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확실히 잡힙니다. 오늘 1230원 선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결국에는 11원 내렸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1220원 3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21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일단은 1220원 간신히 지켜내는 부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함께 아시아 증시 상황도 둘러봤고요. 국내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양시장 나란히 강세로 마쳤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 결정했지만 그 속에 숨은 물가 상승이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에 시장은 크게 환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0.78% 올리면서 약 19포인트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종가는 2468.88포인트 부근에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 지수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480선에 저항받으면서 탄력을 잠시 줄여갔는데요. 장중에 2450선 구간까지 내리면서 강보합권 부근까지 탄력이 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247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하지만 동시효과 구간 들어서 소폭의 탄력을 좀 더 줄이면서 2468포인트 선에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5,555억 원의 순매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순매수하던 기관은 단기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오늘 기관이 2,754억 원어치 팔면서 마감했고요. 개인 쪽에서 3,568억 원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업종이 더 많았는데요. 오늘 먼저 전기전자 섹터가 눈에 띄게 강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강세로 마치면서 전기전자 업종 2.3%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제조업종, 서비스 업종 일제히 1% 이상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종 역시 0.82% 상승 마감했고요. 성유복 업종도 동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경기 방어주 중심의 약세가 연출됐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보험 섹터가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약 3% 가까이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이 1.43%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금융 섹터, 음식료품 섹터 1%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유통 섹터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총상위주들 대체로 상승했지만 일부 종목들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종목들 나란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장 63,500원 터치하면서 2.7%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2% 이상 상승했고요. 종가는 93,400원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가운데 오늘 LG 에너지솔루션만 강세로 마쳤는데요. 오늘 2.11% 올리면서 53만 3천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오늘장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71만 6천원 선에서 0.5%가량 하락으로 마쳤고요. LG화학 역시 1.7%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로 성장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 81만 2천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셀트리온 역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막판 들어 약보합권으로 좀 탄력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0.24%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주들 연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강세로 마치면서 오늘장 탄력을 더 키웠는데요. 카카오가 3.7% 상승 마감했고요. 네이버 역시 2.9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가운데 오늘 현대차, 기아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아가 0.3%가량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막판에 조금 수급이 저조해지면서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0.1% 안팎의 약부합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권 섹터 가운데 오늘 중소형 증권주들이 강세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연준의 베이비 스텝 발표 이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연준은 예상대로 25bp의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 데 이어서 국내 증시도 이렇게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중소형 증권주 가운데 SK증권과 유한타증권 그리고 상상인증권이 일제히 8% 이상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다올투자증권이 3%가량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유진투자증권이 5.3%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미국이 인권 탄압 문제를 앞세워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게 됐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걸로 의심이 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의 압류 통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국내 알루미늄주들이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사마 알미늄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약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41,05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NI스틸 역시 두 자릿수의 탄력으로 마쳤고요. 조일알미늄, DI동일 역시 일제히 2% 이상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고를 대비 1.82% 상승했습니다. 약 13.66포인트 올리면서 764.62포인트 선에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1% 넘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760선에 안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잠깐 760포인트 부근에서 횡보하는 듯 하더니 점심 구간 들어 탄력을 계속 키워갔는데요. 오늘 고점 부근에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764포인트 터치하고 1% 이상의 코스피보단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이 2,051억 원어치 순매수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1,855억 원어치 순매수했고요. 반대로 개인은 3,732억 원 순매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도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관련주들 오늘까지도 강세로 이어가는데요. 에코프로 BM이 4.4% 상승하면서 11만 4천 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강했습니다. 2.02% 상승하면서 13만 1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NF 오늘 장중에 22만 원 선 돌파하기도 했지만 오늘 조금은 탄력을 줄이면서 21만 원 선에서 마감했고요. 3.5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던 제약바이오주들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나란히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3%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오늘장 66,6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HLB가 1%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자회사인 HLB 생명과학이 식약처의 리보세라닙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틀 연속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32,1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즈 가운데 오늘 펄어비스의 상승세가 가장 컸습니다.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됐고요. 오늘장 4.84% 올리면서 47,700원으로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오늘장 강부합권 부근에서 소폭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주인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장 0.1%가량의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은 0.93%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 콘텐츠주들은 좀 대체로 잠잠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JYP엔터가 보합권 부근에서 마쳤고요. 그 밖에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일제히 1%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됐는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23 행사에서 구글 또 퀄컴과의 XR 동맹을 발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XR 기기와 퀄컴의 칩셋 그리고 구글의 운영체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의 MR 기기 출시를 앞두고 메타버스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거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간반 메타가 미증시에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투자 심리 자극되면서 오늘장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웨이버스가 16% 이상의 급등을 연출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 탄력은 줄이면서 꼬리는 달았습니다. 오늘 종가는 2,37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 디어유가 8.5%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NP를 포함해서 맥스트, 또 선익시스템, NBT 역시 일제히 강세로 마쳤고요. 맥스트와 선익시스템은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탄력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갤럭시 부품주도 강했습니다. 네, 오늘 이번에 열린 갤럭시 S23 언팩 행사를 두고 시장의 기대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반면에 갤럭시 부품주들의 주가가 저점이라는 거에 시장은 주목을 했는데요. 올해 연간 S23의 출하량은 2,500만 대로 지난해 재고 조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수준이 될 거로 보이고 있는데요. 갤럭시 부품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먼저 신화콘텍이 오늘장 18% 이상의 강세로 마치면서 5,55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장원테크 역시 4.53%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 나무가가 10.13% 상승 마감했고요. 노블 M&B 역시 10%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선물지수 0.67%의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2.15포인트 올리면서 325포인트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 현황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까지 외국인이 5,000계약 정도로 순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863계약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807계약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